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이번 주는 이 설날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죠. 오늘 장이 좀 안 좋았는데 1월 20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거기에 전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정을 많이 받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예고 없이 오늘 이 하락이 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도 수급도 좀 안 좋았는데, 오늘 보면 장중에도 수급이 일단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양매도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이렇게 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갭으로 떠서 이렇게 좀 반등을 좀 하다가 다시 해서 한 12시 넘어서부터 조정이 좀 이렇게 깊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일단 뭐 상승으로 0.54%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오늘은 먼저 종목을 일단 한번 볼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써니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조정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일봉으로 한번 보면 써니전자, 안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빠졌는데, 일단 지난 금요일까지도 되게 좋았는데, 일단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시간에 보면 일단 플러스, 그전에도 플러스였고, 근데 오늘 아침에 갭 하락해서 9.82% 하락해서 오늘 마지막에 16%까지 밀리면서 일단 끝났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 일단 고점에 이렇게 오니까 뭐 일단 지난 주말에 일단 안철수 대표가 일단 복귀를 한 것 같은데, 이유 없는 하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배가 참 이 장이 조정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예고 없이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귀국하기 때문에 또 갭으로 해서 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샀으면 오늘 또 갭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좀 대책이 없죠. 안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넷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비슷하게 하락을 했는데, 이 내리는 데는 특별한 뭐 이유 없이 이렇게 갭 하락을 하죠. 이렇게 일단 갭을 일단 여기서 메꾸는 그런 형상으로 나왔는데, 일단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봉으로 보면 갭 하락해서 그냥 쭉 해서 마지막에서 일단 밑에서 밀어서 끝났습니다. 일단 보면 일단 워낙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이렇게 밑에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지 모르고, 지금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여 밑에까지 염두를 해 둬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지금 시간에도 조금 밀렸는데 이 종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보면 선의전자 한번 보면 지금 현재는 뭐 지금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일단 밑에 조정이 하락이 멈추는 시점까지 어디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하락이 멈추는 거 확인하고 일단 대응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디까지 빠질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통상적으로 내가 매수가가 만약 여기라 그러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게 손절 못하는 이유가 다시 이렇게 반등할 것 같아서 일단 못하는데, 일단 손절하는 이유는 추가 하락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쭉 충분히 하락을 해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횡보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확인하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리고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우린 개인들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뭐 30%나 20% 비중으로 해서 이렇게 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100% 비중으로 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20%밖에 안 샀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락이 멈추는 자리,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일단 사게 되면 평단가가 이 밑에 낮아지니까 조금만 반등하더라도 비중 탄 만큼 일단 드러내고 나머지 갖고 이렇게 수익을 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절하는 이유는 추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손절했다가 밑에서 이렇게 추매를 하면 되는데, 그건 본인의 취향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렇게 고점이 왔을 경우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것도 보면 여기도 이렇게 이 차트가 다 말을 주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고점이 오다 보니까 그 관련주가 아니다 해서 이 개파락해서 이렇게 밀어놨다가 어느 순간 좀 안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게 일단 표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선의전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방법이 없지만 요렇게 횡보해서 요렇게 반등해서 이렇게 음봉보다는 양봉 숫자가 많을 때 요때 일단 비중을 조금 실어 놓으면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일단 그 올라오면 일단 수익권이나 되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 나가면 되는 것이죠.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떤 물만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고점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는 뭐 크게 문제는 올라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이라든지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종배를 잘못할 경우에는 뭐 크게 10%라든지 20%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종배하는 걸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일바이오. 자, 제일바이오 오늘 거래량 터뜨리면서 오늘 13%, 오늘 같은 경우에 2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전일 예를 들면 종배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침에 갭으로 해서 5.49%, 예를 들면 여기서 일단 팔았으면 문제가 없죠. 안 그러고 간밤에 뭐 그 관련 그 연예인이 뭐 좋은 뉴스가 나와서 아침에 일단 갭으로 떴는데, 만약에 또 상한가 간다라든지 그런 희망을 부품고 있으면은 그게 따라서 안 움직이죠. 계속 엉벙거리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장중에 한 6% 이상 빠졌나요? 6% 정도 빠졌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비중으로 일단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여기 빠지게 되면 전일 종가 밑으로 빠지면은 손절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6%까지 빠지면 여기서 이렇게 손절을 한다든지 여기서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장중에 또 세력이 개입했든지 유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 급등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본인의 이렇게 시나리오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안 그러면 종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이렇게 쉽게 이렇게 큰 수익을 주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해당 시초가에 많이 다 팔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안 팔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면 여기 종배를 해서 끝까지 이렇게 들고 있었다라면 6% 이상 빠지고 있는데 그 견딜 이 방법이 없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강한 확신이 없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간에도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급등했는 자리고, 지금 보면
저번에 나왔던 그 차트 요 원봉보다는 지금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차트인 거는 맞는데, 내일 아침에 이렇게 반등을 줄 건지 안 그러면 하락에서 시작할지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라든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고, 일단 오늘 제일바이오는 수급이 일단 양매수라서 일단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뭐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움직일 건지 지금 시간에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고려제약 지금 상한가 갔는데 일단 보면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보면 11월 5일도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락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거래량 많죠. 1600만 주니까 시간의 단일가도 거래량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요 앞전에 일단 차트를 보면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다 일단 보여집니다. 내일 아침에 참 시초가가 만약에 플러스로 시작하면 슈팅을 한번 내줄 것이고, 만약에 마이너스 갈 경우에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음, 일단 수급은 SFA 반도체 뭐 수급주는 아니지만 일단은 수급이 오늘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에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일단 그런 게 나쁜 것 같지 않고, 일단 그 분봉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좋은 자리에 오면 요 지금 현재 제일바이오, SFA 반도체, 파루, 고려제약, 웰크론 이렇게 5종목을 일단 보면 제가 관심주에 넣어놨다가 나머지는 하지 않고 요 5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자리에 올 경우에는 매매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보면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일단 차트를 세력의 의도만 잘 이해하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 답이 있는데, 물론 장중에 저는 일단 종배를 한다든지 가지고 넘어간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이라든지 모든 것은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면 이 차트는 이렇게 그 종목에 대한 코스닥에 대한 그 분봉 차트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모든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아니죠. 그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차트와 좀 다르게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반등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일단 세력의 의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반등을 어느 정도 하겠구나, 아는 건 내려가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데, 차트를 잘 읽어내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그 내공이라든지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습득하면 가능하리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도 차트를 잘 보면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밑에서 바닥에서 사서 이 꼭지에 판다라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이야기죠. 25% 바닥에서 한 25% 이상 올랐는데 여기서 사서 이렇게 여기서 판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는 설이 끼어 있는 주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면 일단 가지고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제하는 게 좋을 듯 하고, 설 연휴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일단 단타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고, 이번 주는 연휴가 시작되는 주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마지막 끝나는 목요일이라든지 그때는 뭐 매수를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이니까 화수 정도는 일단 조정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가지고 넘어간다는 것들은 가능한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이 팁을 드리면, 이 분봉 차트를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요런 자리에서 일단 만약에 이렇게 반등할 것 같아서 일단 양봉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을 만약에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더라도 절대 제가 생각하기로는 30% 비중을 일단 넘어가면 안 됩니다.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30% 비중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추가 하락이 있다 그럼 나머지 60% 비중으로 해서 만약에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쉽게 조금만 반등하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제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100% 베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추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손절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30% 매수하겠다라는 의미는,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비중을 더 실어서 이 최소한 본전이나 그 위에서 빠져나올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해서 밑에서 추매를 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대로 주식 종목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측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선의전자 봤다시피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된다, 종목에 따라서. 그래서 장중 매매를 하게 되면 일단 추세가 다 방향이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방향을 잘 확인하고 예측하지 않고 거기에 장에 맞게 대응을 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수익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측을 해서 안철수가 온다 그러면 급등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이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50대 50 한 번 맞고 한 번 틀리면 수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예측이 맞았을 경우에는 50대 50일 경우에는 손실이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밑에 내려올 때 물 탄다든지 비중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공 확률이 만약에 뭐 50% 이상만 되더라도 60% 해서 동일 비중으로 계속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죠. 한번 맞게 되면 그 다음부터 위축이 돼서 비중을 일단 줄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이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예측하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해서 종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개인들은 종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되죠. 2번 먹고 한 번 이렇게 기어내면, 만약 종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배하는 것도 내가 2번을 성공하고 한 번을 실패를 하는데, 2번을 성공했는데 한 번 실패한 경우에 이렇게 손절을 해서 잘라내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보통 안 잘라내죠. 가지고 넘어간다든지 또 비중을 계속 실어서 물타기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2번 중에 한 번밖에 안 졌지만 여기서 큰 손실이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대부분의 개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에 뭐 몇 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중을 어떻게 관리했냐, 얼마나 손절을 잘했냐 거기에 따라서 그게 승패가 결정나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저는 일단 매매를 일단 손절한다든지 뭐 물론 손절할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매매만 하고 있고 절대해서 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해서 일단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가입 인사 남기시고 휴대폰 번호나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일주일 동안 무료로 리딩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기법이 일단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얼마나 배짱 있게 배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식정보의 마음 카페 오셔서 가입 인사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주에는 이 가능하면 종배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지고 넘어가는 수익 매매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고, 장중 매매는 관계없습니다만은 굳이 가지고 넘어가는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